중국은 왜 동남아시아에 목숨을 거냐면, 봐요, 여러분. 일단은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이 동쪽은 브로킹을 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제 센카쿠 열도 때문에 지금 시끄럽거든요. 센카쿠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본인하고 지금 뭐 충돌날 이런 조짐도 보이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해서 이 동쪽 보세요. 여기 이거 답이 나오나? 이쪽은? 그냥 브로킹이야. 그럼 중국의 목숨줄 같은 경우는 이 대만 해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수출품 하는데,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이 여기를 남중국해를 계속 먹으려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왜 저러나 하고 저는 계속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폐쇄공포증. 중국이 남중국해를 뚫지 못하면 중국은 폐쇄공포증에 걸린다 이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쫙 대한민국, 일본, 여기 있는 일본 섬들, 대만, 지금 대만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전부 다 지금 친미국가 아닙니까? 친미국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필리핀 이렇게 해서 여기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싹 다 해서 여기 남중국해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은 숨통이 막히는. 그래서 여기를 영유권을, 여기를 영토, 구단산 영토를 하는 게, 얘네들은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이게 숨쉬는 기도. 기도 확보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저기가 없으면 중국은 숨을 쉴 수 없다. 마이크가 아주 미세하게 지지직거려요. 그럼 조금만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심상하니까 모니터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숨통이 막히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남중국해 국가들을 어떻게든 자기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게 늘려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이 욕을 먹는다. 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욕을 먹느냐 해서 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다 여러분 공장을 세우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뭐래요? 중국이 해외에다 공장 잘 안 세우는데 동남아시아에다 공장을 세워. 뭔 일이야? 하고 봤더니 여러분, 동남아에다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을 데려와. 여러분, 골 때리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투자해서 중국이 공장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 창출하겠다 했는데, 웬걸 중국 사람을 데려와서 거길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지게 오염물질 뿜뿜뿜,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그 다음에 회수해서 싹 가.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제 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볼까요? 플라토의 중국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여기 KBS 화면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저작권 때문에 틀어질 수 없는데, 그냥 이탈리아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와서 고용해서 여기가 중국 그냥 촌이 돼버립니다. 요번에 여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가 코로나로 쑥대밭이 된 이유도 여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탈리아 중국 이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거예요. 반항하면 죽는다. 이탈리아 점령한 중국 마피아. 이탈리아에서 토종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중국 마피아. 중국인 마피아 활동 기록을 점검하는 이탈리아 경찰들. 중국계 마피아 33명 체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투자는 많고, 그리고 이제 무역 의존도도 높은데,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딴 나라들이 대놓고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그건 못하는데, 중국 디스 못하는데 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쟤들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군사적 도발, 이게 필리핀 섬을 막 점령한다던가, 여기다 이제
해상 기지 같은 거를 인공섬 만들어서 해상 기지 만들거나 이런 거면서 여기서 이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요. 일단 여기서 지금 중국의 속국처럼 돼 있는 데가 캄보디아가 그렇고, 캄보디아가 거의 중국 속국처럼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얀마 요번에 쿠데타도 중국이 후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 일대를 그 확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확장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이 남중국해를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면서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대가요. 일대가 지금 동남아시아가 여러분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장률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 7% 성장률. 이게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대외경제연구소 책도 지금 읽고 있었는데 여기 일단은 여기 이 속도가 이 성장의 속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 동남아 인구를 합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동남아 인구를 합치면 7억 명이 넘는데요. 7억 명이 넘고 동남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6%, 7%, 뭐 적어도 4%씩 이렇게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저기 동남아 상권들은 다 장악하고 있죠. 화교들도 근데 지금 화교들은 중국 공산당 영향하에 있지 않는 분들인데 지금 중국 공산당 영향하에 있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동남아시아 상권 기타 등을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저들이 동남아시아가 자기들의 기도, 숨고망인 것도 알겠고, 저기가 투자천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는 중국에서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인구수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지금 소수민족 문제 같은 경우, 중국이 이슬람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항의를 해서 아스날 경기가 중국에서 중계 방송이 안 된다나 뭐래나.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국과 소국 관계. 그러니까 민족국가는 뭐 대등하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대국과 소국의 이런 중화 사상에 의한 외교를 하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반중 시위 크게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반중 시위 크게 나서 지금 동북아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향력 하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둘러싸고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골치 아픈 거죠. 두테르테가 뭐 미국에서로부터 벗어날 거야 뭐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각 국가들의 중국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건 이게 쿠데타 났을 때 미얀마 그 반쿠데타 세력이 미국 좀 개입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SOS 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볼까 2018년 기록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밑에 가면 여기 보면은 경제 성장 브루나이는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2.3% 그렇다가 지금 캄보디아 7.3, 인도네시아 5.2, 라오스 6.5, 말레이시아 4.7, 미얀마 6.7, 필리핀 6.2, 싱가포르는 뭐 우리보다 훨씬 거의 두 배네. 어이구야. 2.9, 태국 4.1, 베트남 7.0. 경제 성장률 지리죠. 동남아 여러분 만만하지 않죠. 여기 보면 1인당 제비 1,509, 막 이렇게 아이고 이렇잖아요. 이렇다고는 해도 우리 30년 전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한테 이만큼 따라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그때 일본과 우리가 24,000대 2,000불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우리 따라잡는 나라가 암나올이란 법이 없죠. 그리고 여기 동남아에서 중국이 하는 행태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가는 행태들 잘 보고, 중국은 절대로 해외에 공장을 내보낼 때 지네들 민폐를 끼치면서 하지 뭐 그 나라에 고용을 창출하거나 기타 등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나이는 석유가 뻥뻥 나니까. 제가 84년 올림픽 때 84 LA 올림픽 때 내가 좌절했다니까. 그때 올림픽 입장하면서 각 나라의 국민소득 나왔는데 우리나라 2,400불인가 그랬어. 일본이 24,000불인가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 10배 이상이었어요. 84 LA 올림픽 시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6년 전에 37년 전에 꼬맹이 유재일은 우리나라가 GDP 입장 국가 84년 LA 올림픽 그 입장식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다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저렇게 잘하는 나라구나.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